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또 얘기할 거야. 나 나토 탈퇴할 거야. 그리고 유럽 너희들끼리 방어 잘해.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을 올렸기 때문에 무기 생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한국의 무기가 여러 가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 면에서는 호주를 이룰 것이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조선업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다 알아요. 한국의 조선업이 탑이다. 이 분야 주식은 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곧 트럼프 2기가 출범할 예정인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이제 K방산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1기를 복제하면 돼요. 그죠? 네. 트럼프 1기 때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라. 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지렛대로 활용했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EU 국가한테도 그래. EU 국가한테 가서 너희들 왜 그냥 거저먹으려고 해. 엄청 압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1기 때는 EU 국가 중에 지금은 32개 국가가 EU 국가인데 EU 국가 중에 불과 대여섯 개만 방위비 GDP의 2% 이상 했다고. 나머지는 막 1%, 1.5% 이랬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이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너 방위비 올려 그러니까 막 어떤 회의가 뭐 도망다녔다고 EU 국가 정상들이 그 정도로 했는데 너 그렇게 안 올리면 나 미국 나토 탈퇴할 거야 그랬잖아요. 1기 때. 그래 그렇게 막 했는데도 잘 말을 안 들었어. 특정 국가만 이제 들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올라간 거야.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은 36개 국가 중에서 18개 국가가 2% 이상이야. 어떤 데는 막 폴란드 뭐 이런 데는 5% 이렇게 올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또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 나토 탈퇴할 거야. 그리고 유럽 너희들끼리 방어 잘해. 나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탈퇴한다고 또 얘기한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는 돈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무력 전쟁은 좀 줄일 수 있으나 무역 전쟁은 가속화된다.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영향으로 이제 자꾸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하면은 우리 자주국방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 생산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을 올렸기 때문에 무기 생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한국의 무기가 여러 가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 전략만 잘 수립하면은 우리는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 1기보다 더 무기 생산면, 무기 수출 면에서는 호주를 이룰 것이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한 12분 동안 통화했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조선업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다 알아요. 참모들이 얘기해서 한국의 조선업이 탑이다. 니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뭐 미국에서 기획 시리즈 다뤘어요. 야, 한국은 돈도 싸게 최첨단의 함정을 만들어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선업 협력하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요즘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조선업 주식 사면 아마 향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뭐 자기 보호무역, 천박 건조 보호무역을 오랫동안 해서 존스법하고 반스톨레스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거대 나라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도의시하다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팍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이 막 지금 5, 60% 건조를 해요. 전 세계. 그런 거, 그 다음에 군함도 마찬가지고, 함정 척수에서 이미 밀렸어. 함정 총 토수에서는 미국 1등인데, 함정 척수에서 이미 밀렸어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뭐 남사군도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불안하잖아요.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군함을 키우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방위산업 중에서 트럼프의 가장 영향을 받을 분야는 함정 건조 분야고 군함 건조 분야다. 이 분야 주식은 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K방산의 미래를 이끌 유망한 무기나 기술 뭐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일진하면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이고 이진으로 가면은 이제 천공, 뭐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포,
그다음에 이제 함정 수출 오잖아요. 함정 수출, 남미 함정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무인기 시장도 우리가 후발 주자지만은 상당히 앞설 것이다. 왜냐 한국 사람들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이런 분야도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군수 시장을 진입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에 좋은 뉴스가 2개 있었는데, 미국은 천주국가라고 하잖아요. 이 방산이. 그래서 비공이라는 게 있어요. 비공. LIDX1에서 비공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75mm 라켓인데 미국의 아이디어로 개발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것이 FCT를 통과했어요. 해외 비기 시험. 미국은 자국 내에서 거의 다 하는데 쭉 돌아다니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괜찮은 거 있으면 너 이거 우리 한번 해볼래? 협력해볼래? 이게 이제 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인데 여기 합격했어요. 이거 미국 시장이 되면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 뭐 아리온 스매시인가? 요걸 개발했는데 이것도 FCT 통과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갈 거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K2 전차 있는데 K2 전차도 이제 모더나이즈 할 거 아니에요. 성능 개량하면서 이것도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차례 노력했는데 FT50 고등훈련기 이것도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 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미국 자국 보호무역을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기 주자로 이렇게 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도 FA-50이 지금 선두주자에 이르고, 그다음에 수리온도 최근에 들어서 이라크에 2대 수출했잖아요. 수리는 파생형을.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서서히 부상하는 분목이고, 그다음에 KF-21은 아마 중국의 뭐 젠 30이나 이런 것들로 경쟁 기종 국가로 해가지고 아마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거예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4.5세대 전투기 그래요. 5세대 전투기를 F-20이나 F-30 이런 건데, 사실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사실은 우리도 5세대에 가까워. 그러나 5세대라 하면은 미국이 싫어하잖아. 너 우리 거 카피한 거 아니야? 막 조사 들어. 그러니까 4.5세대 하는데, 우리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특히 미국보다는 우리가 인건비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기술은 대등하고 성능은 대등 또는 그 위에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분야, 그다음에 함정 분야는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호위함, 이런 데서는 호위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페루에 전진기지를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페루의 해군을 거의 현대화하는데 우리 현대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들려요. 그런 거,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국가의 함정, 잠수함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면서 뭐 지상 무기, 공군 무기가 이제 히트를 쳤다면은 공군 무기 중에서는 FA-50이 했는데 앞으로는 뭐 수리온이라든지 KF-21 공군 무기도 수출이 활성화될 것 같고, 함정 해군 무기에서도 이제 잠수함, 그다음에 호위함 이런 데서 날개도치 팔리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방사는 지해공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수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전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뭐 군사 및 민간 생산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뭐 계획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뭐 문건도 작성하고 이런 의도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러시아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토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미국이 개입 못하게 하려고. 나토는 결집된 거 알아요. 그러나 거기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는 자꾸 일본하고 호주하고 우리를 끌어들이겠잖아요. 나토에도. 나토에 참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토 뭔 상관이야. 그 지역 방어인데. 그래서 그 일환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하고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바인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질서라는 거는 편 만들기잖아요. 편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워닝을 보내는 거지. 일본이나 한국이 이러는데, 너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해도 수십 종류의 능력 있는 미사일이고, 핵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미사일만 해도 너네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 이런 거죠.
미국에 자꾸 끌어들이잖아. 영국도 끌어들이고 프랑스도 끌어들이고 태평양 와서 뭐 훈련하고 그러잖아. 기분 나쁜 거지. 러시아는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옛날에 러일 전쟁하고 할 때도 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검문대 와서 막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야욕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 동구권,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것들이 나토 쪽으로 가니까 기분 나쁘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닝을 하는 것이다. K방산의 경쟁국 중 하나로 중국이 가끔 언급이 되던데 중국의 군함 제조 현황과 뭐 해군력은 한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요? 중국에 들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카피 왕국이잖아요. 네. 이거 방송 나가면 싫어하겠는데 아무튼 중국은 물량 면에서는 엄청 일단 노동력이 싸잖아. 노동력이.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강점이에요. 강점. 그래서 중국이 방위산업 시장에 진입을 진작부터 했다면 미국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방위산업 시장에 들어간 거는 2010년도 초반, 2014년, 15년 이 정도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도 졌어요. 왜냐? 우리가 태국한테 잠수함을 팔려고 한 10년 동안 노력했어요. 막 가서 막 거래도 하고 우리 한국 와서 여행도 시켜주고 별거 다 했다고 태국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경쟁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잠수함을 땄어요. 우리가 닭주떡에 지붕 쳐다보는 게겠지. 그때 우리가 진 이유가 중국이 물량 공세를 한 게. 너네 두 척 사면 한 척 공짜로 줄게. 이건 뭐 잠수함을 뭐 장난감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무기를 집어넣으려면 잠수함 무기 집어넣으려면 이제 미국에서 기술 받은 거에 눈치를 좀 봐야 된다고. 중국은 아이 우리 거 다 줄게. 그래가지고 뭐 거의 눌렀어요. 근데 중국이 그 잠수함 태국에 수출하고 와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고. 왜? 거기에 독일의 MTU 엔진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MTU에서 노했어. 그래 자기 거를 집어넣었어. 중국 거는 짝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막 그 거래 취소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아무튼 중국은 물량 공세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이 무기 시장에서 많이는 수출하는데 공산권 국가에는 작은 것들을 수출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 무기가 불발률 또는 가다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졌어. 신뢰도가. 그래가지고 이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2등 했었거든. 무기 파는데 프랑스가 2등으로 올라왔다. 미국 1등하고. 그런 거는 이 성능에서 떨어지는데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타격받은 국가예요. 무기 수출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중국은 물량 공세로 우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이 이제 3위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핵무기를 뭐 사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실속을 차린 국가예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막 핵 감축 협상을 하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하면서 중거리 핵무기는 없애자 그래. 중거리. 장거리는 뭐 5,000km 정도 나는 건 장거리고 중거리는 그 이하인데 없애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켰어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근데 그거를 틈새 시장을 중국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거리 무기에서는 중국이 앞서요. 그 다음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중국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자기들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중국이 앞서요. 아무튼 중국은 그런 가운데도 항상 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 수에서 꿀려 있었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근데 이건 핵무기는 많이 있다고 장땡이 아니라고. 이거는 얼마만큼 고효율을 발동하고 정확히 폭격하느냐 이건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이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대등하다. 나이 너고 이제 뭐 대등하게
협상을 해도 돼. 왜냐하면 핵무기는 어떤 거래를 할 때 협상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못 미칠 정도로 개수가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향후 2030년도까지는 뭐 1000개로 늘린다. 1000개 늘리나 4000개나 5000개나 안 쓸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자기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자기 왕초노를 하겠다. 응?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은 계속 태평양에 중국 못 나오게 하는 거고 중국은 나가려고 하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이루어진 거 있는데 그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나 핵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어. 함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 너 미국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계속 워닝을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신냉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전략을? 옛날에 냉전하면 냉전이라는 거 으르르대는 거잖아요. 싸움은 안 하고 말로만 막 하고 막 호랑이가 그르릉 하는 같이 그게 냉전이란 말. 진짜 핫워가 아니고 콜드워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가지고 계속 했다고. 그렇잖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너 공산주의 자꾸 빼서 이거였는데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건 거기 플러스 무역이 들어가요. 무역이.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역이죠. 무역 전쟁. 가서 뭐 관세 매겨버리고 응? 뭐 차단하게 하고 무역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과거에 냉전에서는 그냥 전쟁이 일어날 뻔한 무기 가지고 아주 신경하고 무력 증강했는데 요즘에는 신냉전에는 거기다 뭐 경제적인 거 들어가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너 수출 관세 올려. 그렇기 때문에 저 세대 때만 해도 미국에 거의 의존했었는데 최근 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오히려 많았잖아요. 무역 40% 이상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현 정부에서는 또 그게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신냉전에서는 정말로 스탠스를 잘 취해. 어떤 사람은 왜 양다리를 치냐 우리는 미국이 자꾸 붙어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도하게 편향되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신냉전 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 있지만은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를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완전 척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서 콘트롤을 하는 입장에 가야 돼 우리가. 계속 뭐 부안의 동태가 이리 따라갔다 저리 따라갔다 하면 국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세계 10위권이잖아요. 우리는 문화까지. 응?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있는 걸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다. 오늘 뭐 이런 방송을 일부러 하는 거는 저는 현역 생활 32년 하면서 한 6년 반 정도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유학을 해서 군사 유학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했기 때문에 그 잘 사는 걸 계속 저는 이전시키는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청나게 훌륭한 국민이에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면서 이렇게 이룬 나라가 없거든.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방산 얘기도 많이 했고 방위산업이라는 결국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한쪽에 치우치 절대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중립 유지하면서 그 외교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경제도 부흥하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군사와 안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